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버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36-3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36-3강의 띠은 바로 포즈는 풋 플레이스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근 하나로 100어휘력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의 마법의 어근은 역시 포즈, 포지션, 폰, 파운드라는 어근이 나오면 의미가 put place, 놓다 또는 놓여있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근들의 원어민들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놓다 또는 놓여있다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놓여진 자리, 놓여진 위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위치와 지위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유적인 의미로 판단이나 의견의 위치를 우리는 입장 또는 견해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라는 접두어는 바로 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뒤를 의미하는 말이고 포즈의 의미는 뭐예요? 놓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몸을 이와 같이 이렇게 뒤로 놓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휴식이라고 그러죠. 휴식. 리로 시작하는 휴식이라는 단어에 또 뭐가 있어요? re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st라는 단어는 바로 stand이에요. stand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어디 있다라는 얘기죠. 서 있다. 또는 어디 있다라는 얘기예요. 몸을 뒤로 해서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휴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잔다라는 개념이에요. 리포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수면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단어가 아닌 모든 영단어의 다이어, 컨텍스트를 설명해주는 국내 유일의 영단어 강좌 존버 영단어 특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이제 22번째 단어입니다. 인터포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터포스라는 단어에서 인터이라는 접두어는 바로 between, 어디 사이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international 그러면 뭡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international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포즈라는 표현은 뭐다? 놓다 또는 어디에 두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와 뭐뭐 사이에 놓다, 두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의미, 사이에 두다, 놓다가 되겠죠? 두 사람이나 물건 사이에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이에 두다, 사이에 놓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 질문 말 등을 사이에 넣으면 당연히 그 대화에 뭐 하는 개념이에요? 끼어들다 의미가 되겠죠? 끼어들다. 그래서 끼어들다 의미에는 interrupt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interrupt a conversation 그러면 대화에 끼어드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대화를 방해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23번째 단어입니다. juxtapose라는 단어입니다. 얘들이 juxta라는 표현은 바로 beside, 옆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바로 옆에 있다라는 개념에서 near, 가까이의 의미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juxta라는 어근과 똑같은 어근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jo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join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까이 합류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있어요. 어떤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동아리에 합류하고 가입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join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가까이에 있다, 인접하다가 되는 거예요. 인접하다. 그리고 이 포즈라는 단어는 뭐다? 놓다, 두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옆에, 나란히 놓다의 의미로 써요. 옆에, 나란히 놓는 개념이에요. 옆에, 나란히 놓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나란히 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병치하다, 병렬하다라고 그러는데요. 문법 용어에서
병치하다, 병렬하다가 바로 juxtapos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24번째 단어입니다. reinforce라는 단어죠. 이 re라는 단어는 back, 뒤로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 강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force라는 단어가 뭐예요? 놓다, 두다 또는 놓여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몸을 이와 같이 뒤로 눕는 개념이에요. 뒤로 눕는 개념이 되겠죠. 또는 어디 있다가 됩니다. 이때는 re라는 접두어가 바로 이 강조의 의미로 활용되는 겁니다. 강조의 의미로. 첫 번째 의미예요. 특정한 장소에 누워있다. 누워서 뭐하다? 휴식을 취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바로 휴식이 되는 겁니다. 휴식에는 rest라는 표현과 relax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또 수면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이렇게 누워서 뭐다? 잠을 잔다라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물이 특정한 장소에 있다. 또는 보관되다가 되겠죠. 보관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5번째 단어입니다. postpone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들이 post라는 표현은 바로 after, 나중으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PM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후라고 그러죠. AM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전이라고 그러죠. 오전. 이때 P는 post의 줄임말이에요. 이 M이라는 단어는 머리디엠이라는 정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오. 12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12시 이후가 오후가 되는 거고 AM은 anti 머리디엠의 줄임말입니다. 이 A는 바로 뭐가 된다? 이 anti가 된다는 얘기예요. anti가. anti라는 표현은 바로 before의 개념입니다. 정오 이전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이 되는 겁니다. 오전. 그럼 이 폰이라는 어구는 뭐냐? 바로 이 포스랑 똑같은 표현. 놓다, 두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뭡니까? 연기하다, 미루다가 되겠죠. 이 단어의 동의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도 워낙 많이 나온 단어들이에요. 근데 프로프라는 표현이 있고요. 릴레이라는 단어가 있고, defer이라는 단어가 있고, adjour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shel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procrastin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crastinate.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연기하다, 미루다가 되는 겁니다. 26번째 단어입니다. component이라는 단어죠. com이라는 접두어는 together, 함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폰이라는 단어는 바로 pause, 놓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또 ent라는 전미어는 명사나 형용사를 만들 때 쓰는 전미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암기법은 뭐냐? 기본 의미는 함께 놓는 개념이에요. 함께 놓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함께 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성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로 활용이 되면 구성 요소 또는 부품의 의미로 쓰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를 구성하는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27번째 단어입니다. 프로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프로라는 접두어는 뭐다? forward, 앞으로의 의미로 쓰이고, 이 폰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어디에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때 ent는 명사 전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을 앞으로 내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제안자, 프로포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은 의견을 제안한다는 얘기는 그 의견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지하고 찬성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지지자 또는 찬성자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지지자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에는 advocate이라는 단어가 있죠. 반대자, 찬성자의 반대말입니다. 반대자는 opponent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28번째 단어입니다. compound의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들이 com이라는 단어는 together, 함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pound라는 단어가 바로
found 또는 form. force는 뭐다? 노타의 의미로 활용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A와 B를 함께 놓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화합한다라는 얘기죠. 혼합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질이 다른 것을 함께 놓는 개념은 뭐요? 혼합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혼합물의 의미로 쓰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혼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혼합물, 화합물 또는 단어를 혼합시켜요. 그럼 합성어가 되겠죠? 형용사로 쓰이면 합성의 또는 복합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두 번째 의미가 어려운 의미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악화시키다 또는 더 심각하게 만들다, 더 나쁘게 만들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의미가 나왔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유에 물을 혼합하면 우유의 품질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당연히 품질이 더 나빠지겠죠. 이런 환경에서 바로 악화시키다, 더 심각하게 만들다, 더 나쁘게 만들다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동요에는 deteriorat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worse라는 표현이 있죠. worse. 더 나쁘게 만드는 개념이죠. 이거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요소를 함께 놓으면 전체는 그 요소들로 뭐요? 구성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동사로 쓰여서 뭐뭐로 구성되다 또는 이루어지다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컴파운드라는 어려운 단어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9번째 단어입니다. 컴포짓이라는 단어요. 콤이라는 접도는 뭐다? 함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포짓이라는 표현은 바로 뭐요?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성질이 다른 것을 함께 놓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혼합하다 또는 합성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합성의 명사로 쓰면 뭐예요? 합성물이 되는 겁니다. 합성의 합성물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요 새로운 단어, 요 단어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ident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ident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identity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와 kit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identity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신원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kit은 뭐예요? 장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identity라는 표현은 특히 경찰 용의자의 몽타주, 사진 합성 장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합성 장치로 만든 이 몽타주가 되는 거예요. 몽타주. ident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 추가해서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30번째 단어요. expound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ex라는 단어는 뭐예요? out, 밖으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pound라는 단어는 바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입장, 의견,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expound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내놓는 개념이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세히 말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자세히 설명하다의 의미로 활용된다라는 사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etail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exposi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상세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상세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x가 뭐예요? out이 되고 이 position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31번째 단어죠. com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com이라는 접도는 뭐다? together, 함께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post라는 표현은 역시 post, posit, pose가 되는 겁니다. 이 posit이라는 단어에서 i가 생략된 형태죠. 이 i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post가 되는 겁니다. 역시 노타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퇴비나 비료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것도 함께 놓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나뭇잎 식물 등과 특히 동물의 배설물을 함께 놓아서 만든 물질을 우리는 퇴비, 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존버의 영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